아이고, 영상이 안 켜졌네. 아이, 창피해. 네, 빨리 해볼게. 자, 함수가 정의역이라는 원소가 1, 2, 3을 가지고 있을 때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어떤 관계성에 딱 들어가지. 그럼 이 관계성에 맞게 하나가 탁 나와요. 이 녀석, 나오는 녀석을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정의역 2가 들어가면 5라고 하는 녀석 한 개가 탁 나오죠. 이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고딩스럽게 설명을 할게요. 고등학교스럽게. 집합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x라는 집합이고요. 하나가 y라는 집합이야.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 그럼 1, 2, 3. 그럼 집합 x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관계성이 더하기 3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이 얼마를 뱉어내는 거야? 4를 뱉어내겠죠. 네, 하나를 뱉어내는 거죠. 2가 5를 뱉어내고 3이 6을 뱉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함수에서 이 부분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함수에서 이 부분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화살표를 맞은 녀석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과정 생각하고 함수는 철저하게 정의역 관점인 거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 관계식을 지나서 하나가 나와야 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안 가도 안 돼. 무조건 하나에 꽂혀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과정에서 F라는 관계성이 X제곱으로 바꿨어. 근데 정의역이 0, 1이고 화살표를 받는 후보군들 공역이 1, 2, 3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요 1은 X제곱이라는 관계성을 지나고 나면 얼마에 꽂혀요? 1에 꽂히겠죠. 얘가 이렇게 꽂히는 거야. 근데 0이 출발을 했어. 그래서 X제곱으로 들어갔어. 그럼 얼마를 뱉어내야 돼? 0을 뱉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0에 꽂히려고 딱 봤는데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0이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이런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오케이? 이러면 안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관계성을 갖더니 1이 될 때도 있고 3이 될 때도 있대. 이렇게 두 개로 가도 안 돼. 꼭 어떻게 가야 돼? 하나에 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두 개로 가도 안 돼.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한 곳으로는 가야 돼. 한 곳으로는. 그러면 자, 얘는 어떨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죠. 왜?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군데로 갔습니까?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군데로 갔어요. 그러면 함수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의역은 0, 1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역은 1, 2,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은 요 2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명칭 한번 소개했습니다. 괜찮지? 네. 자, 함수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중 집합 X의 원소를 하나 정하면 그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결정되는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야. 집합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함수식에 의해서 공역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명칭 정의역, 명칭 공역, 명칭 치역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출발을 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 교재 345쪽에 첫 번째 이 그림 보이죠? 이 정의역에 있는 2가 출발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이런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가운데 거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 1이 두 군데로 쪼개져 갔죠. 이래도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함수죠. 세 번째 그림이 함수입니다. x의 입장에서만 고려하는 거야. 하나씩 갔어요? 그럼 함수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걸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페이지 한 장 넘기면 가로 동그라미 2번에 명칭 다시 한번 정리했어. 여기까지 한 번에 갔어요. 그렇지? 정의역 x를 정의역, y를 공역,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가로 3번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 f라는 함수가 x예요. x제곱이라고 치자. 그리고 g라는 함수가 절대값 x야. 그럼 관계식 모양이 같아 달라? 달라.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절대값 x니까 달라. 근데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그리고 공역은 자연수라고 정의 내려보자. 그럼 숫자들이 많이 있겠죠. 1, 2, 3, 4 이렇게 정수라고 할게. 정수. 숫자들이 쫙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 관계성에 들어갔어. 그럼 얼마로 뱉어내? 1로 뱉어냅니다. 0이 관계성에 들어갔어. 그럼 얼마를 뱉어내? 0을 뱉어내. 1이 관계성에 들어갔어. 그럼 얼마를 뱉어내? 1을 뱉어냅니다. 이런 함수야. 옆에 있는 g라는 함수도 보면 마이너스 1, 0, 1이고 정수라고 써 있으면 마이너스 1이 관계성에 들어가면 얼마를 뱉어내? 1. 0은 0. 1은 1을 뱉어냅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들어가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이 과정인 거야. g라는 함수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럼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똑같은 함수라고. 관계식의 모양이 같다 다르다가 아니야. 이 전체적인 과정이 똑같아야지만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정의역이 2라고 써 있어. 2까지 추가됐어. 그럼 2가 들어가면 얘는 얼마에 꽂혀? 2라는 녀석은 4에 들어가죠. 여기서 2라는 녀석은 얼마에 꽂혀? 2라에 꽂힙니다. 2가 없었다면 똑같은 함수야. 근데 만약에 정의역에 2가 추가되는 순간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체크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함수라는 건 모양이 똑같다가 아니라 들어가는 값이 똑같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냐를 보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를 똑같은 함수다 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네. 서로 같은
서로 같은 함수가 시험에 나올 만한 딱 구조가 좋아. 시험에 나오는 구조가 좋아가지고 요 파트가 잘 나옵니다. 빈도수.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알겠죠?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그래프는 x축에 해당되는 좌표값, 함수 값들을 x축, y축에 맞게 도트로 찍은 거죠. 그 함수 값들의 모임이야. 그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림이다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값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는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일단은 함수의 정의까지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4쪽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집합 y가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고르래.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정의역을 x라고 읽고 공역을 y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지? 함수 f는 정의역을 x로 갖고 공역을 y로 갖는 함수입니다 라고 기호화 시킨 거야. 오케이? 그럼 기역이라는 녀석을 보니까 관계성이 y는 3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다시 쓰면 요렇게 있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래?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3, x에다가 0 집어넣어도 3, x에다가 1 집어넣어도 3 이라고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y라는 정의역이 1, 2, 3, 4 이 구조화 되어 있을 때 요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3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함수를 구할 때 철저하게 x의 입장에서만 본다 그랬어. x가 출발했습니까? 마이너스 1도 출발했고 0도 출발했고 1도 출발했어. 다 하나씩 갔어요? 하나씩 갔습니다. x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라고. 자, 니은 볼게. y는 x 더하기 2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1, 2, 3, 4 이 관계식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지나가면 얼마? 1 0이 지나가면 1이 지나가면 함수계 아니게 함수입니다. 함수는 철저하게 x 입장에서만 봐. 얘 하나로 갔어? 하나로 갔어? 하나로 갔어? 그럼 오케이라고. 그럼 얘도 함수가 되겠다. 디귿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 0, 1 1, 2, 3, 4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을 지나면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얘 갈 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출발을 못한 거죠.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정의역은 무조건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리을 y가 x제곱 같은 이유에서 0이라고 하는 원소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기역, 니은 이라고 고르겠습니다. 괜찮아요? 1-3번 하나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3번.
집합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합니다. 함수 f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치역을 구하십시오. 치역을 구하래. fx가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음수일 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이렇게 출발을 할 거야. 특별한 y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럴 땐 대부분 실수 전체라고 합니다. y라는 녀석을 규정해 주지 않았잖아. 특별하게. 그러면 이럴 땐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죠. 요 관계성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3으로 빠져나오겠죠. 마이너스 1도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0은 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리고 1은 얼마로 나와? 1로 나옵니다. 그리고 2도 얼마로 나와? 3으로 나와요. 그러면 화살표를 받은 녀석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도 다 집합입니다. 집합 껍데기, 집합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치역을 체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은 함수 f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 써있는데 x는 0일 때 절대값 x가 한마디로 말해서 0일 때만 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가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치역만 바로 체크해 볼게. 자, 마이너스 2를 가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1이 가면 얼마예요? 자, 0이 가면 얼마예요? 4. 그리고 1이 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2가 가면 얼마예요? 0. 괜찮습니까? 집합은 반복적인 건 한 번만 체크한다. 그러니까 기본 툴이니까.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0, 마3이 두 번 등장했다고 이렇게 체크하면 틀립니다. 알겠지? 집합에서는 반복되는 게 등장을 했을 때에는 한 번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치역은 0, 마3 맞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2-3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를 못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x가 1,2예요. 함수 f가 ax 플러스 b gx가 x제곱 플러스 x 치역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되었어. 그럼 치역이 서로 같으니까 g의 치역을 먼저 구해볼게. 1 들어가면 얼마예요? 2 들어가면 얼마야?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도 1 들어가면 x에 1이 들어가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x에 2가 들어가면 2a 플러스 b 얘가 치역이야. 이 두 가지 모양. 그래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2를 담당했을 때 2a 플러스 b가 6을 담당하면 되고 a 플러스 b가 6을 담당한다면 2a 플러스 b가 2를 담당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치역이 2랑 6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질문 A, B를 곱하십시오. 여기서 A, B를 곱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A, B 마이너스 8, A, B 마이너스 40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0 두 개 됐죠? 네. 3번으로 가볼게. 집합 x는 1,3을 정의역으로 하는 f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요. g라고 하는 함수가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근데 f랑 g랑 똑같은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함수죠.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 얼마예요? 0이야. 그럼 g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g1이 0이 나와야 되는 소리야. 그 과정이 똑같아야 되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f3이 6이니까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g도 6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야지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그 함수의 과정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은 요만큼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빼면 6. 그래서 a가 얼마? 3. b는 얼마? 마3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g라는 관계식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겠다. 똑같은 함수라는 건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집어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된다. f에 들어간 값과 나온 값, g에 들어간 값과 나온 값이 똑같다. 요게 서로 같은 함수다. 3-3번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직 안 나왔어. 네. 4번도 가볼게요. 자,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래. 그래프로 찾으래. 4번의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대부분 이쪽을 x축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y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x라고 대변되는 이쪽이 정의역이고 y축은 공역이야. 그리고 그 점들이 치역이 되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x값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온 거야? 2개가 나온 거야. 여기에 함수값을 집어넣으니까 몇 개가 나온 거야? 하나가 나온 거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뭐 찍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 녀석은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건 뭐라고요? 이건 그냥 방정식, 그냥 그림이야.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즉 함수를 그래프로 찾기 위해서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만나는 게 어디를 잘라 긋더라도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잘라 그었어. 만나는 거 몇 개야?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 그으면 하나, 이렇게 잘라 그으면 2개. 이러면 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2번 가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개에서 만났어? 2개에서 만났어. 그 얘기는 요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몇 개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2개. 이런 함수가 아니라고.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디귿.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건 여기를 끊어도 하나, 여기를 끊어도 하나, 여기를 끊어도 하나, 여기를 끊어도 하나.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어디를 잘라 들어가도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함수. 우린 많이 풀어서 알아. 2차 함수라는 걸. 괜찮죠? 네. 마지막 리을.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를 잘라 그리면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죠? 그 함수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몇 번? 디귿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찾을 땐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 그래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어디를 잘라 들어가도. 그럼 4-1번 봐볼게. 자, 기억 함수야 아니야? 함수. 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디귿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0을 잘라 들어갔을 때 0. 0을 잘라 들어갔을 때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리을은 함수야. 어디를 잘라도 한 군데에서 만나니까. 됐어요? 그림으로 찾았을 땐 이렇게 찾으면 돼. 4-2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벌써? 얼마예요? 뭐야? 1번. 1번 눈으로 찾을 수 있겠어? 네, 잘 찾고 있네. 이게 함수야. 함수의 정의는 철저하게 x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관계성을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2개 나와도 안 되고. 네. 2가 없잖아. 큰일 났다. 자, 먼저 1대1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서 관계식 하나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다르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달라. 이렇게 달라. 이 다른 게 어떤 함수를 지나갔어. 그럼 결과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함수값이 다르대. 그러면 근데 이 x1과 x2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같은 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나씩 다 각각 매칭이 된다고.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중엔 같게 들어가도 돼. 내가 x1과 x2가 3이라는 치역으로 같이 들어가도 돼. 이건 함수야. 상관없어. 근데 이 함수들 중에서 x1이 들어가는 함수값과 x2가 들어가는 함수값이 다르면 그런 것들을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1대1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저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1분 있다가 물어볼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아, 각각 들어가는 거요. 서로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1대1로 들어가는 거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저식을 말하면 돼. 어떻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저게 뭐라고?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요 부연 설명 그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1대1로 다르게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예로 설명할게. (1대1) 함수계 아니게 1대1 함수야 아니야? 말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왜 바디랭귀 우리 뭐 서로 다른 나라 써? 1대1 함수입니다. 함수는 철저하게 x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1과 2가 다르죠. x1과 x2가 다르죠. 1과 2가 다르죠. 그럼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네. 2와 3이 다르죠. x1과 x2가 다르죠. 그럼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1과 3이 다르죠. x1과 x2가 다르죠.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이러면 1대1 함수라고. 이 녀석은 1대1 함수야. 선생님, 여기 2랑 여기 5는 못 받았잖아요. 이건 상관없어. 1대1 함수일 때.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함수여야 돼. 그 중에서 두 번째,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함수들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말을 하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1대1 대응이다는 1대1 함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를 깔고 가니까.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분이 남는 애들은 1대1 대응까지 못 들어간 애들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근데 어떤 교재는 나는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어떤 교재는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씩 갈 거니까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나 다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첫 번째 뭐라고?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뭐?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여. 됐죠? 네. 준이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1분 있다 물어본다 그랬잖아. 다르면 fx2가 다르다. 괜찮아요? 네. 윤서야 1대1 대응 y1과 y2라는 표현은 날 쓰진 않았는데 x1과 다르다.
일단 이렇게 깔렸어. 첫 번째. 또 두 번째 조건.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다. 그렇죠. 그냥 이게 말하면서 외우고 외우면서 푸는 거랑 그냥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문제 푸는 거랑은 다른 세계야. 그러니까 꼭 한번 말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뭘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명제를 배우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대우 나 Q이면 나 P다도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 식이 1대1 함수를 알려주는 식이야. 근데 문제에선 요렇게 알려줘도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대우 관계니까. 무조건 둘 다 참일 거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고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f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래. 기억. fx는 3이다. 이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왜? 1 집어넣어도 3, 2 집어넣어도 3. 다른 두 개 집어넣는데 같은 값이 나왔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니은. x에다가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면 나오는 숫자가 다르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실수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x도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 즉 치역도 실수 전체. 들어가는 값마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죠.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도 당연히 체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얘 그려볼까? 얘 내가 정확히는 못 그려. 괜찮아? 괜찮습니까?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릴게. 여기가 2,-1이죠. 괜찮습니까? 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2,-1이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이 비었죠. 그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느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1대1 함수만 됩니다. 1대1 대응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쭉 이걸 다 커버하면 돼. 모든 걸 포함하면 돼. 근데 얘는 정의역도 다 커버되고 공역도 다 커버가 되죠. 색깔이. 근데 이 녀석은 치역 개념이 요 위에만 있잖아. 요 밑은 커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 0이라고 됐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x제곱을 따라간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빼기 1을 따라간대. 근데 마이너스 x가 어디예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렇죠. 음수죠. 이렇게 가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씩 나오긴 해. 하나씩 나와. 1대1 함수인 건 확실해. 근데 치역 이 부분이 비어있죠. 그래요? 저 비어있다는 얘기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만 돼요. 1대1 대응은 되지 못합니다. 괜찮아? 태연이 이해돼요? 그래.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건 니은과 리을. 1대1 함수가 되는 건 니은. 괜찮지? 디귿 뭐야? 디귿은 1대1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멍청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을 집어넣어도 요 값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1대1도 안 되네. 미안합니다. 1대1도 안 돼요.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함수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2개, 대응은 하나. 괜찮아요? 미안해. 요거 내가 생각을 좀 짧게 했어요.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조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함수를 그래프로 찾을 때 어떻게 찾았죠?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그 녀석을 다 함수라고 불렀어. 그래? 이제 1대1 함수를 찾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서 x축에 평행하게 긋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 나오면 걔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어디를 잘라서 들어가도 교점이 하나죠. 1대1 함수야. 얘는 이렇게 잘라 그러니까 함수인 건 확실해. 그치? 근데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2개에서 만나고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안 만나죠. 이러면 1대1은 아니란 소리야. 오케이? 여기 같은 것도 하나씩 만나요. 그러면 1대1 함수인 건데 잘라 들어갔을 때 함수. 여기가 비어있죠. 그래요? 요게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소리야. 하나씩은 다 나오는데. 이해됐어요?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얘기랑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나 개념들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5-3번, 3개, 2개, 이건 다 해보자. 요 1, 2, 3번 3개 다 해볼게요. 6번 가보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가 y바 4부터
10가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래. 근데 그 관계식이 ax 플러스 b, a가 양수인 형태로 잡혀 있대. 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면 x축, y축이라고 할 때 정의역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다 써 있을 때 공역 4부터 10까지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모양으로 차 있으래? 직선의 모양으로 차 있으래. 기울기가 양수인. 그럼 얘는 이런 그래프겠죠. 이해됐습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증가하는 그래프가 요 사각 박스를 꽉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채우란 소리야. 끝과 끝을 채워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요 부분이 다 나온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F에 1을 집어넣으면 10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얘를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B가 7이니까 A가 얼마가? 3으로. 그래서 관계식 fx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찾는 게 1대1 함수.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어떤 관계식, 이런 관계식이 써 있어.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래요? 근데 얘가 저 4에서 10까지의 공역을 다 커버해야 된대. 그러니까 뭘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었을 때, 뭘 집어넣었을 때, 뭘 집어넣었을 때 4부터 10까지 채워지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가장 끝과 끝. 중간에 있는 걸 모르니까. 중간에 있는 점은 모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대1 대응부터가 문제가 조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생각보다 꽤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문제예요. 6-2번, 6-3번, 6-3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6-3번으로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모양이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증가결과 감소결. 증가 모양으로 1대1 대응을 체크하는 값과 감소하는 형태로 1대1 대응을 체크하는 형태 두 가지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4. 아니요. A가 양수일 땐 2, 0.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0. 아, 그렇죠. 그게 제곱합이니까. 괜찮아요. 자기도 괜찮아. 이해는 했어요? 그래. 그림 잘 그렸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두 가니까. 그래서 이걸로 구해도 값은 4. 네, 됐습니다. 7번 가볼게요. 네. 자, 7번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지금 함수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는 배웠습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괜찮아요? 자, 1대1 함수. 소라, 1대1 함수가 뭐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봤어. 저거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말도 할 줄 알고 저게 그림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저걸 풀어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1대1 함수가 뭐예요? 그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꼭 저식을 말하고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겠다. 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더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이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의 기본 폼은 fx는 x입니다. 즉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3.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1. 여기에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똑같은 x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y는 x라고 말하면 될 거야. 그래서 집어넣은 값대로 나온다. 그게 항등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기호로 ix라는 기호를 씁니다. i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저 대문자 i가 나오면 항등함수인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 항등함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항상 일정한 값을 뱉어낸다. 자, fx는 3이라고 써 있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얼마? 생각나는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함수값 얼마?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확인해 볼게.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f가 항등함수래. 그렇지? 그랬을 때 첫 번째,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가 5래. 상수함수죠. 항상 5를 뱉어내는 함수 g에 대해서 f2 더하기 g 3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f가 항등함수야. f는 항등함수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를 뱉어내? 2를 뱉어내. 이해됐어? 네. g는 상수함수야. 1 집어넣어도 5고 2 집어넣어도 5고 3 집어넣어도 얼마야? 5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 7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 2번 가볼게. g가 상수함수야. 그리고 f1 더하기 g3이 5라고 알려줬어. 이때 gx는 x를 만족하는 x값 상수라고 했어요. 이 g의 아이덴티티는 어쨌든 상수야 라고 말했지. 그래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이죠. f는 어쨌든 항등이니까 집어넣은 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와줘야 돼? 4가 나와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4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4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총 몇 가지를 배웠어? 4가지의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운 거야.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네 번째 상수. 이걸 버무려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문제 유형이 7-3번입니다. 7-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밖에 비 와? 아, 비가 와? 비 와? 눈비. 나왔어? 답은 9.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
F가 1대1 대응, G가 항등, H는 상수. 첫 번째 힌트에서 G에다가 1 집어넣었죠. 얼마를 뱉어내는 거야? G는 1을 뱉어냅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항상 얼마를 뱉어내는 거야? 1을 뱉어냅니다. H는 항상 1이야. F3은 1이야. 그렇죠? F3은 1이야. G3은 얼마예요? 두 번째 힌트. 3이죠. 3 더하기 2는 얼마야? 5죠. 그러면 F1은 얼마야? 5입니다. 그래요? 그럼 F3이 1이고 F1이 5면 F1은 얼마예요? F3이 1이고 F1이 5니까 F5는 네, 그렇게 모든 걸 찾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나머지 하나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7-3번에서는 항등함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항등함수를 보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8번까지만 하면 돼. 좀만 힘내. 하나만 더 하면 돼. 정의역이 4개가 있고요. 공역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수만 찾으래. 함수. 함수는 철저하게 x 입장에서 볼 거야.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게? 5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얘도 5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얘도 5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n개 있고 얘가 m개 있다면 함수는 n의 m승이죠. 즉 얘는 5개의 4승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게 5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것도 5개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것도 5개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 것도 5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0도 5가지, 1도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근데 동시에 발생. 전체 가지 수지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네. 이게 함수의 개수고, 두 번째 질문. 1대1 함수. 1대1 함수. 스타트 잡아볼게. 0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그래요? 근데 그 0이 뭐 하나를 차지하고 있지. 그럼 두 번째로 출발하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0과 1이 어떤 하나하나씩을 차지하고 있겠지. 세 번째 출발하는 애는 하나가 더 빠진, 하나가 더 빠진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죠? 그래요. 자, 근데 1대1 함수는 OP4랑 그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로 구한다고? 순열로 구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결과가 늘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골라 그 4개를 이렇게 딱 줄 세운 거니까. 하나씩 들어가게 줄 세운 거니까. 순열과 그 개념이 똑같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거 다 쓸 줄 알죠? 공수원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잖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개념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나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3번. 1대1 대응. 얘는 x에서 x로라고 살짝 틀을 바꿔줬어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래. 그럼 폼이 0, 1, 2, 3, 0, 1, 2, 3.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밖에 안 돼. 그러니까 4.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4개. 바뀐 거니까 4, 3, 2, 1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x에서 y로 상수. 상수함수를 구하래. 1로 모이는 경우와 2로 모이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모이는 경우, 이렇게 모이는 경우, 이렇게 모이는 경우,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겠지.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몰빵당하는 경우, 몰빵당하는 경우, 몰빵당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유형 8번까지 정리했어요.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그럼 여기서 없지만 아이디어 게임, 센스 있는 거. 항등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는 없죠. 0이 가는데 0이 안 나오잖아. 공역의 바탕에 0이 없잖아.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안 되잖아.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오답은 1개입니다. 원래 항등함수는 무조건 1개거든. y는 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정이 0 때문에 안 된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2개, 3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볼 때 y는 x 하나밖에 없어. 딱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 경우는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공역의 바탕에 0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한 개다가 기본 정설이니까. 오케이? 이런 건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데 항등함수 그냥 1이라고 쓰면 되니까 쉽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저렇게 함정을 파지 않는 이상. 알겠죠? 네. 그 밑에 간단하게나마 베이직 세이라고 써놨죠. 바이블 세이라고. 네. 1대1 함수의 개수는 n의 m승.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렇지? 네.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어차피 순열로 푼다. 요것도 이 과정이 똑같아서 순열로 푼다. 그리고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공역의 개수와 똑같다. 괜찮지? 이렇게 정도는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서 만들어 쓰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2번과 3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